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문을 활짝 열게 된 아나운서 정예린입니다. 이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요, 어떠한 변동성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그 기준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익날개 한현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그 종목들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성과부터, 그리고 오늘 이슈였던 종목까지 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사실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네. 그래도 6,200선 지키긴 했더라고요. 네네. 또 어떻게 오늘 시장 보시는지.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주말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미 선물 지수가 막 2% 이상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까지만 해도 월요일장은 상당히 이제 막 불타오르겠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이제 또 주말에 갑자기 또 소식이 바뀌었죠. 예, 뭐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다. 그러다가 다시 재봉쇄에 또 놓였다. 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시장의 움직임이 그냥 팔딱팔딱 빈대떡 뒤집듯이 그냥 이렇게 막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다라는 소식에 환율,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재봉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6% 이상 또 강하게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는 유가 자체도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어떤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희 국내 증시는 오늘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에서 안착을 했어요. 자, 오늘의 저는 이 시장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이겨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자, 어떤 실적이냐?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 뭐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발표 실적을 앞에 놔두고 상당히 시장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 속에서 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많은 또 주식에 저희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4월 23일 날 예정된 이제 SK 하이닉스 1분기 잠정 실적인데, SK 하이닉스 역시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얼마? 4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한 50조 이렇게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4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은 상당히 강한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수 하단을 계속 받쳐줬죠. 왜냐하면 장 초반의 흐름이 우리 그 쌍축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주가가 좀 약간 온도가 좀 달랐어요. SK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어떤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계속 그 플러스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또 마이너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 어떤 좀 온도차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희 시장 자체도 어떻습니까? 6,200포인트에 그래도 무사히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전쟁에 대한 그런 흐름들. 자, 이제는 뭐 시장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강하게 뻗어나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지금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전일 대비 거의 한 6.9원, 약 한 7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결제 수요, 자, 이 부분과 당국의 어떤 그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은 전일 가파른 상승분의 어떤 그런 반납을 하는 그런 환율의 좀 안정세가 좀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은 유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이 고조로 어떻게 당일 기준으로는 상당히 급등세였죠. 근데 사실 그 전날에는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흐름은 어찌 보면은 그냥 뭐 그 전날의 급락 이후에 다시 어떤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제조 원가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두려워하는, 좀 약간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조차도 저희가 이 많은 학습 효과, 왜냐하면은 유가가 110달러까지 돌파했음에도 저희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95달러,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는 88달러. 자, 그러면은 뭐 불과 일주일 전에 뭐 거의 100달러, 98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수준에 비하면은요, 상당히 지금 안정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또 SK 하이닉스의 또 강한 또 실적 발표가 만약에 같이 어우러진다고 한다면은 저희 시장은 이미 검증된 이 두 축의 날개를 달고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의 수급들이 보이고 있죠. 뭐냐면은 이미 반도체 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대한 훈풍 효과,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우리가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또다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기준에서 또 주성 엔지니어링 강한 상한가의 모습까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잠시 후에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또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매매를 해왔는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에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우리가 차트를 바라보는 캔들, 그다음에 여러 이평선, 그다음에 여러 수치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각각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종목을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종목을 우리는 또 잘 편입 기준을 잘 잡아서 우리는 또 매매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반복될 수 있어야지 기준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만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적용을 하고, 자, 그렇게 돼 버리면 그건 기준이 아니죠. 기준의 종류는 많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기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왔고 그다음에 어떤 매매를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저희가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국제 유가에 대한 확인도 체크해 봤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기준이 있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이렇게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참고로 이런 워렌 버핏처럼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한현석 대표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유료 강의의 교육 자료집을 오늘 저희가 딱 3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선착순 3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나요? 우선 휴대폰을 꺼내주시고요. 휴대폰의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저희가 무료 교육집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대표님께서 무료로 교육을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전략 기준까지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 기준까지 다 참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대표님께서 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그런 특징주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네, 참고로 이 대표님께서 슈팅할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시잖아요. 뭐 찍어주신 종목마다 요즘 연승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오늘 저희가 볼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짚어주셨던 종목들 조금 설명해 주셔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히든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관심이 또 갖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기준에서 그 종목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왔고 어떻게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오늘 잘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뭐 표로 잠깐 보시면은 뭐 대한광통신 뭐 9거래일 만에 뭐 거의 뭐 120%부터 해서 쭉 뭐 지금 단거래일로 우리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깊게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월 27일입니다. 자, 뭐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딱 한 달 이내의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대우건설을 제가 3월 27일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한 달 내내 매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13거래일, 예, 거래 일수로 13거래일 정도 저희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았고요. 자, 수익률은 거의 한 90% 가까이, 89.88. 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주가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정유시설의 어떤 그 재건에 대한 기대 수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팀 코리아에 대한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사실 많은 또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MOU들이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단순히 건설 회사가 아닌 K원전의 어떤 또 수혜주로서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종목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 기준.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또 다른 언어적인 관점에서 주식 언어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저렇게 90% 가까운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다. 저희가 방송에서 다 하나하나 히든 종목의 기준을 다 잡아드렸죠. 자, 캔들의 패턴이 우리가 좋아하는 또는 상승의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이 언어적인 관점의 패턴이 나타나고 거기에 어떤 수급이 실렸을 때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뭐 13거래일에 90% 거의 뭐 급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히든 종목군들이요. 거의 한 90% 이상, 100%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새싹이 있기 때문에 자, 90% 이상은 거의 급등주로 지금 다 뻗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급등주로. 자, 히든 종목 자체가 이렇게 급등주로 뻗어나가고 있다? 자, 그게 진짜 사실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삼성 E&A, 자, 일단 58%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뭐 1년, 2년? 아닙니다. 뭐 3개월, 4개월도 아닙니다. 6거래일 만에. 예.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급등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58% 가까운 58%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낸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플랜트의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자, 그 기준에서 이 회사는 2월 동안에 지난 2월 3조 4천억 원에 이미 수주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형 산단에 대한 반도체 사업에 대한 그 증설에 따른 수주 잔고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 영업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나 뚜렷하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주가의 패턴 자체도 흐름 자체도 앞에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수주의 어떤 기준에서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이런 기준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봤을 때 자, 그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6개월 만에 58% 이상. 이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거래일 만에. 자, 이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이게 흥이 안 나시죠.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언제였냐면은요. 3월 31일. 자, 3월 31일 4월 초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시장이 아주 그냥 중동 전쟁 때문에 그냥 출렁출렁 그냥 막 배멀미가 날 정도로 예. 그런 시장 가운데서도 이런 급등주를 선별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장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셔야 되느냐? 딴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급등주를 발굴을 해서 저거를 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어떻게 저 단기간 동안에 저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아끼지 않고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송은 너무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뭐 여기서 다 알려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21시 방송 이후에 21시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급등주에 관련된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아낌없이 제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또 야간 교육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급등주 전략 받아가셔야 되겠죠. 또 내일에 대한 급등주 전략도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행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뭐 장안의 화제가 됐죠. 자, 저희는 4월 2일 날 생방송에서 바로 대한광통신을 1,540원에 먼저 저희가 종목 검색기로 포착하는 흐름을 보여드려요. 하지만 저희는 종목 검색기보다 한 걸음 빠른 저희는 10,000원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합니다. 자, 물론 그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는 정고점 돌파라는 저희만의 또 기준, 그리고 거기에 강한 수급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9거래일 만에 120%의 높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9거래일 만에 120%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도 저런 종목군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시장에는 많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정말 이렇게 모래밭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도, 그렇죠? 황금이 많이 숨겨져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누군가가 찾아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던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드리는 그런 어떤 저희만의 어떤 소통, 교육방에 같이 참여하시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대한광통신도 딴 거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AI 인프라 확충으로 이제 고성능 광 케이블 수주가 이제 폭증한다. 우리나라에서 광 케이블 하면 일단 대한광통신이 가장 선두적인 어떤 그룹의 기준이었고, 자, 그 기준에서 참 저희가 4월 1일 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기준에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의 흐름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강한 수급의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또 사실 이 전날에는요, 4월 1일은 대한광통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상한가를 진입한 종목을 그 다음 날 그거를 종목 추천이라고 해갖고 갖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아무래도 가격 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많이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좀 약간 아이고 저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격을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얼마나 올라왔느냐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얘가 앞으로 이 힘이 캔들의 언어에서 또 주식의 이 차트의 언어에서 얘가 얼마나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동차도 똑같지 않습니까?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똑같은 연료를 소모를 해도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대한광통신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강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강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얼마든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 흐름들이 우리가 전고점 돌파,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얘는 그냥 돌파하지 않아요. 다른 그 종목군처럼 쭉쭉쭉쭉쭉 이렇게 막 얘를 그냥 그 호가창을 먹어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점프를 해서 갭을 만듭니다. 자, 주가가 전일 종가는 만약에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출발을 해요. 자, 가격에 공백이 생깁니다. 자, 이 가격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 자, 그 힘 속에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 이후부터 주가는 진짜 거침없이 하이킥 쭉 올라가서 120%라는 높은 상승률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점에서 이 주가의 흐름이
추춤거리고 또 캔들의 언어에서 얘는 이제는 힘이 좀 다 있구나, 빠지는구나. 자, 이 캔들의 언어로 봤을 때는 얘는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면서 이 방송에서 연일 여러분들한테 이 대한광통신에 대한 또 매도 전략을 계속 또 잡아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24% 이상의 급락의 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급등주 전략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종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잘 매도하는 것도, 잘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그렇죠, 급등주 매매 전략의 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9거래일 동안에 이 120%의 상승률을 만들어내는 이런 매매 전략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어떤 기준으로 잡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잡아내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너무나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강한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육방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 야간 교육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급등주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또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또 저희 모든 교육 자료집까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급등주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고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아주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대한광통신 이외에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뭐 2거래일에 36.48, 아이고 뭐 대한광통신하고 별 차이 없네, 걔보다 막 한참 애기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얘는 2거래일입니다. 2거래일. 예. 자, 2거래일 만에 36%.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그냥 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냥 거침없이. 아니, 어떻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을까? 자, 기준은 하나예요. 자, 이미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 1,200억 이상의 모듈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 결국 2분기 실적에 즉각 반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자,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했을 때 이 종목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흐름이,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의 프리미엄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가장 또 강력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상한가. 참, 그래서 제가 그날도 여러분들한테 참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짜 빨간 상한가를 기념하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4월 2일 날 분명하게 여러분들 잡아드리죠. 네. 그리고 나서 4월 3일 날 상한가까지 바로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놓고 봤을 때, 아니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했길래 저렇게 상한가가 가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언어, 캔들의 언어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종목을 발굴을 했다. 그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아래서 보시면은요,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도 보면은요, 여러 캔들의 패턴이 나타나요. 상승, 잉태, 확인형. 이거는 4대 천왕 캔들, 주가가 강한 수급의 흐름이 이어지고 주가가 바닥에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주가의 앞으로 강세의 흐름을 예견해주는, 예상해주는 그런 시그널들이에요. 그럼 이런 캔들의 패턴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조금씩 계속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얘만 떴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요, 상승 장악 확인형. 네, 상승 장악 확인형. 주가가 횡보를 하지만은 음봉이지만 이거는 나쁜 음봉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센 음봉입니다. 무슨 음봉? 전서구형. 얘도 강한 상승의 탄력의 신호를 주는 시그널. 자, 밑에서도 음봉이 있지만은 얘도 또 하나의 전서구형. 자, 주가가 계속 눌림을 받지만은 그 안에서 얘는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 눌리지 않아. 난 여기서 나는 밀리지 않아. 나는 계속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강한 상승 장악형 이후에 상승 장악 확인형. 그러니까 뜰 거는 다 떴어요. 모든 시그널들이. 예. 다만 얘네들이 가지 못했던 거는 수급 자체가 얘네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못 갔던 거예요.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상승 장악 확인형 이후에 상승 장악형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급의 기준이 이제 점점 평균 수급 이상의 흐름으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보고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내일 한번 공략해 보면은 참 멋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려요. 자, 그러자 그 다음 날 강한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이런 흐름.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실. 아니, 어떻게 저것도 방송에 갖고 나오는 종목마다 단 2거래일 만에, 뭐 9거래일 만에, 뭐 13거래일 만에 어떻게 저렇게 강한 높은 상승률을 만들어내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아유, 저거는 진짜 뭐 부채도사도 아니고 쪽집게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잘해? 의심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 의심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방송에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공개를 다 해드리고 전략을 다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은요, 다 있어요. 예, 시장의 언어만 아시면 돼요. 시장의 언어만. 캔들의 언어만 아시면 됩니다.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아, 얘는 뭔가 움직이겠다. 얘는 뭔가 여기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얘를 딱 집었을 때 얘는 분명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녀석이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니까는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하고 야간 교육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계속 저희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DLENC도 한번 볼까요? DLENC도 저희가 8거래일 만에 얘도 4월 3일 날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왔던 거예요. 히든 종목으로. 자, 아까는 4월 2일, 얘는 4월 3일 연일 터지는 거죠. 연일. 갖고 나오는 종목마다. 자, 얘는 몇 거래일 만에? 8거래일 만에 몇 프로? 45%의 수익률. 자,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진짜 5거래, 10거래, 한 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단 한 종목이라도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야, 저렇게 한 번에 한 종목을 가지고 저렇게 막 진짜 10거래일도 안 되는 한 자리 숫자 거래를 가지고 저런 종목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 오히려 나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저런 종목을 잡아내지?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배우셔야죠. 예. 그리고 그 전략적인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 DLENC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얘도 이란 사업의 어떤 그 재건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강력했죠. 아무래도 대규모 정유 공장 및 플랜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동에 대한 재건 사업의 하나의 그 라인업으로 이미 각광을 받고 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강하게 4월 3일 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자, 종목의 흐름 자체가 상승 장악형의 흐름, 그러면서 강한 수급의 흐름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얘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약간 어려운 시장의 어떤 기준일 수도 있는데 강한 갭상승 이후에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돌파갭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얘네들이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자, 전일 종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종가입니다. 자, 여기가 종가인데 다음 날 여기서부터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해요. 갭을 띄워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얘가 주가가 뻗어 나가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있었던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갭 상승 이후에 전고점까지 돌파. 그러면은 이 캔들 하나에는 두 가지의 강한 흐름의 언어적인 맥이 잡히는 겁니다. 자, 갭을 띄웠다. 강한 수급의 흐름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왔다. 자, 그러니까 공중부양이 되는 거죠. 주가가. 중간에 가격에 공백이 생기면서.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주가가 스스로 가서 뚫기도 어려운 그 저항의 전고점의 가격대를 집어 먹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나 강력한 흐름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8거래일 만에 53%, 후성 9거래일 만에 60%. 뭐 자꾸 믿기지가 않으시죠? 그렇죠? 믿겨지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어떤 에칭가스를 만들어내는, 사실 후성에서 공급하는 이 가스가 없으면은 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산 설비를 2배 이상 증설하는 그런 이슈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의 흐름도 어떻습니까? 앞에 전고점을 강하게 뚫고 수급의 범위가 강하게 높아지는. 자, 4월 6일 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드린 거예요. 4월 6일 날. 그리고 나서 지금 9거래일 만에 어때요? 60% 가까운 59%. 자, 이런 수급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얼마나 저희가 가지고 오는 이 히든 종목들이 급등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뭐 사마 알미늄도 뭐 마찬가지죠. 너무 멋져요. 2거래일 만입니다. 얘는 2거래일 만에. 2거래일 만에 몇 프로? 52%의 급등. 자,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중동의 어떤 그 시설 공격으로 이미 알루미늄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한 이슈와 수급이 몰렸고, 그 수급의 기준에서 사마 알루미늄도 같이 충분히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봐드릴게요. 자, 기술적인 흐름에서는요. 자, 시작가가 여기예요. 운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시작가가 여기인데 이 시작가의 포지션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은요. 어떠냐면은요. 요 주가가 뻗어나가는 되돌리는 흐름에서의 전고점이 6이었어요. 근데 이 전고점을 자, 전일 종가가 여기였습니다. 자, 이만큼의 갭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띄워서 여기서 출발을 해요. 어마어마한 갭 상승입니다. 어마어마한 갭 상승. 예. 그런데 주가가 사실 장중에는 쭉 다시 밀렸어요. 그런데 꼬리를 달면서 다시 이 꼬리의 주차 공간, 꼬리가 주차되는 공간이 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미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뭐냐면은 음봉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참 보기 안 좋았겠죠. 자, 그런데 몸통의 절반 이상을 꼬리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망치형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망치형의 기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통에서 절반을 돌릴 때는 이 기준에서 뭘 잡을 수 있냐면은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기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종착역, 이 종가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에서 강한 이 갭의 흐름을 남겨놓았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작용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자, 그런 과정에서 강한 수급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주목 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예. 자, 주봉상의 흐름 한번 볼까요? 주봉상에서도 보면은요, 요 앞에 기준이 상승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상당히 시장의 어떤 시장 반등의 흐름을 강력하게 예고를 했고요. 그 앞에 흐름에서 망치형의 기준, 망치형 앞에는 이 두 개 캔들이 또 전서고요. 이 세 개의 캔들이 서로 얽히면서 강한 시그널. 그 이후에 오늘 강한 슈팅. 자, 오늘 첫 거래일이에요. 월요일. 자, 그러면은 얘가 완전히 되돌리고 나서 주가가 양봉으로 더 뻗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
자, 추세의 흐름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월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꼬리를 되돌리면서 어때요? 또 상승 장악형. 자,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또 매매를 하시면 또 5거래일, 6거래일, 또 한 자릿수 거래일 안에 여러분들도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50%, 60%, 뭐 100%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은요. 제가 21시 야간 교육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야간 교육방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잡아주셨던 히든 종목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승률까지 마지막에는 또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종목? 저런 상승률 하면서 눈이 정말 뜨이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오늘 수익날개 한현석 대표님께서 직접 집필하시고 노하우를 꾹꾹 담은 그 강의에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선착순 3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우선 오른쪽 하단의 QR코드 보이시나요?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주시고 그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참고한 페이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이 무료 교육 자료집 다 챙겨가시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 밤 9시에 진행되고 있는 무료 교육까지 그 안에서 그 종목과 또 정확한 전략 기준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모든 거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시장이 변하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도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오늘 저희가 상한가를 찍었던 또 핫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뭐 아까 제가 이제 시황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제 반도체 그렇죠. 장비 네. 업체로서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반도체 이 종목들이 이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네. 다 거의 확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쵸. 심지어 더 기대도 되고 있죠. 그치 앞으로 뭐 내년이까지 지금 뭐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전망치를 뭐 488조까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럼 아마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는 한 15,000포인트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들이 우리 이 주도주들이 그런 어떤 그 영업이익을 내는데 네. 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소부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그런 뭐 다른 그런 어떤 종목, 기본 어떤 협력 업체 기준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분들의 실적이 그냥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쉽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집안에서도 큰형님이 잘 나가면은 사실 동생도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정상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잘 나가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장 빠르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도 사실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도 3거래일 만에 36% 이상의 높은 수익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하지만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걔는 그 종목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종목은 끼지도 못했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상한가까지 이 종목이 돌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얘가 그냥 나왔느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시그널들이 다 있었어요. 예, 이 종목을 보고만 있었으면 충분히 이 종목을 안 잡을 이유가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아마 이 종목을 보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잡지 못하셨을 거라고 봐요. 아시는 분은 아마 다 잡으셨고 그리고 이 수익을 모두 다 갖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고 어떤 우리가 그 흐름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앞으로 또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기준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은 반복될 수 있어야지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기준은 어떤 종목에서든지 다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강하게 막 급등한 정말 갭을 만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가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큰 공백을 만들고 이렇게 점프를 한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요. 전일 종가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살짝 밀렸어요. 음봉으로. 살짝 밀렸다가 그거를 다시 되돌려서 얘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진짜 대성 부른 나무는 이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전에 얘가 어떤 끼가 있었는지 그동안 이 차트의 요 과정 속에서 어떤 끼가 있었는지 그걸 시장의 언어로 봤을 때 충분히 그거를 감지할 수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실 수 아는 게 그게 급등주 전략이에요. 그걸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급등주를 다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또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자책으로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분량도. 예.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확인하시면은 저런 패턴만 나오면은 내가 저런 종목들 잡을 수 있겠구나. 거기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만 더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료도 받으시고 전략도 받으시고 그래서 내일도 이런 종목군들처럼 정말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군들 또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가지고 왔던 히든 종목. 자, 내일 모레 이번 주 자, 어떤 사고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또 그 녀석도 이번 주 안에 강한 슈팅 속에서 제가 또 앞에 브리핑을 해드렸던 그 종목군들처럼 거기에 또 한 후보군이 돼서 또 멋지게 또 자랑할 수 있는 또 그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다 맞이하셔야 되겠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아래의 흐름에서 보시면은요. 전서구형 패턴이 먼저 보입니다. 자, 여기는 딱 음봉만 보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음봉만 생기면은 아유, 쟤는 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음봉 중에서도 어떤 음봉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예고하는 음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서구형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요런 패턴이에요. 딱 요런 패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요런 패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갭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갭이. 주가가 이제 그 다음날 상승을 할 때 그냥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하면서 강한 갭을 만들면서 얘가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30분 봉으로도 이제 또 보여드릴 텐데 그 이전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가지고 있었던 강한 뭐 모멘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ALG 기술 뭐 어떤 상용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실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무려 20%나 상향되는 그런 목표 주가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왜 그 20% 이상의 높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런 상용화 기술, 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받는 이런 기술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인정된 기술력과 그다음에 그것이 실적의 기대. 왜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어떤 반도체 장비주로 강하게 지금 투자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업종에 대한 모멘텀, 수급이 한꺼번에 다 겹쳐지면서 강한 슈팅이 나온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앞에서는 왜 이런 좋은 반등의 흐름이 있었지만은 얘가 뻗어나가질 못했을까? 자, 뭐 어때요? 수급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이미 배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화약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뭐예요? 물이 안 들어왔고 불이 붙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과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얘는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0분봉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전날부터 자, 전일 종가가 여기입니다. 전일 종가가 여기예요. 자, 요 검은색은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요 앞에 전고점인데 종가가 여기인데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에서 주가가 출발을 해요. 자, 물론 그러다가 다시 뻗어 나가다가 쭉 밀리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또 반짝 뜨면서. 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그냥 주가가 상승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해서 전고점을 넘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아주 강한 시도입니다. 강한 시도. 자, 그러는 가운데 주가가 이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은 주가가 여기 앞에 전고점입니다. 유가가 전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계속 바닥에서 저항을 받아요. 뚫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하고 실패를 하고 밀리는데 그 다음날 반짝 점프를 해서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와요. 그리고 2차 전고점을 또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요. 주가가 밀리는데 얘가 밀리는 과정에서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또 시작을 점프 강하게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주가는 또 여기서 마감을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점프. 주가가 여기서 밀려서 여기 있는데 점프. 예. 갭상승으로 가격의 공백을 만들면서 갭상승으로 점프. 자, 그러더니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살짝 점프. 하지만은 오늘은 강하게 전고점을 장중의 흐름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위에 어떤 아무런 매물의 장벽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 버리는. 예.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힘에 대한 끼는 계속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끼 부리고 있는 종목들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보고 있는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 히든 종목. 자, 월봉 기준에서도 강한 장악형이 나오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내일 정말 이렇게 나도 몇 거래일 만에 40%, 50%, 100% 이런 수익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히든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더 힌트를 더해볼까 합니다. 키워드를 조금 두 가지 더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약주. 네,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네 글자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힌트는요. 이거는 고민을 했다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폐암입니다. 이 폐암과 관련된 종목, 제약 바이오. 어떤 종목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4만 원대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한효석 대표님께서 히든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 또 이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참 아는 게 많아야지 아는구나. 우리가 또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참고로 오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 자료집도 나눠드리고 또 매일 밤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교육까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나요? 그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풍문을 통해서 다시 알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